이번 시간에는요, 객체 이동, 편집, 그리고 스냅 기능, 그리고 객체를 회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레이어에 있는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객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동 툴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동 툴은 어피니티 포토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했어요. 단축키는 V. 그래서 요 단축키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고 나서도 바로 V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툴로, 이동 툴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객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브 툴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얘를 객체를 클릭한 상태로, 자, 객체를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레이어를 선택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픽셀 레이어가 하나 생겨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거나 레이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이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노란색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배치를 할 때에는 상관없이 그냥 얘를 맘대로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그냥 끌어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객체를요, 이 이미지의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얘를 끌어가지고 한 이 이미지의 중간쯤에다가 얘를 갖다 놓으면, 자, 어떤 게 생기냐면 지금 초록색 줄이, 초록색 수직선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스냅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냅 가이드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객체가 이 이미지의 중간쯤에 가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겨줘요. 제가 한 이쯤에 가면요, 얘가 중간에 알아서 갑자기 팡 끌려 나가죠. 이게 스냅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석같이 얘를 딱딱 맞춰준다 라는 거예요. 우리 CAD를 배울 때에도 스냅 기능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피니티 포토에서도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요 도형을 이 이미지의 완전 끝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서 두려고 하면은 이 스냅 기능이 꺼져 있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추기라는 게 눈대중으로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눈대중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스냅 기능을 켜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붙으면은 이렇게 수직선은 초록색, 그다음에 수평은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이 끝에 딱 맞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냅 기능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자, 요 화면에서요. 상단 중앙쯤에 도구 막대에 보시면은 스냅핑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스냅핑 기능이 바로 요 스냅 기능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 이미지의 중앙에 맞춰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끝에 맞춰줄 수도 있고, 혹은 객체와 객체끼리의 스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스냅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냅 기능은요, 요 자석 모형처럼 생긴 거를 클릭하면은, 자, 지금은 꺼진 거고요. 다시 클릭해서 눌러주면은 스냅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저처럼 이렇게 스냅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스냅이 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스냅을 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아이콘은 뭐냐면 False Pixel Alignment라고 해서 우리 이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픽셀 하나하나의 스냅이
잡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서는 지금 얘가 픽셀에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픽셀이 보일 때까지 쭉 잡아당길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동을 하면은요. 제가 계속 왼쪽으로 끌고 있는데 계속 안 가다가 자,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픽셀 하나만큼 움직이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제가 계속 끌고 있어요, 지금. 끌고 있는데 안 가다가 이제 픽셀 근처 가면 픽셀에 이렇게 딱, 딱, 딱 붙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폴스 픽셀 얼라인먼트를 끄면은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끄는 대로 얘가 움직여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요 테두리를 보시면 돼요. 요 주황색이 아니라 그래서 요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뚝뚝 끊기듯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픽셀에 스냅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픽셀 단위만큼도 아니고 더 아주 살짝만 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픽셀 하나만큼의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미지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픽셀 얼라인먼트를 끄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보통은 요거를 그냥 켜놓고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끄면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죠? 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고요. 자, 여기에 픽셀 얼라인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Move by Whole Pixels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픽셀을 한꺼번에 움직이겠다라는 거라서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폴스 픽셀 얼라인먼트가 어차피 켜져 있으면 얘는 저절로 알아서 픽셀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끄게 되면은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마다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스냅핑. 그래서 우리 스냅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스냅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모서리에 객체를 갖다 대면은요, 이것처럼 이렇게 스냅 가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스냅 가이드가 여러분들 안 켜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냅 옵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에 갖다 댔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스냅 옵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옆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냅 옵션이 켜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Enable Snapping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네, 쭉쭉 보시면은요. Only Snap to Visible Object. 그래서 자,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레이어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레이어 있죠? 자, 제가 얘를 요 사각형을 일단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객체는 숨겨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얘한테는 스냅이 안 잡혀요. 그죠? 왜냐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보시면 요 노란색 사각형에는 스냅이 잡힙니다.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딱 붙게 돼요. 모서리끼리. 자, 그 다음에 자, 폴스 픽셀 얼라인먼트 요거 그죠? 체크 여기서 또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냅 투 그리드, 스냅 투 베이스라인 그리드, 스냅 투 가이드, 스냅 투 스프레드. 그래서 자, 이 스프레드가 바로 요 작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영역에다가도 스냅을 잡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이 작업 영역에 내가 스냅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모서리에 스냅이 잡히는 거고요. 자, include spread midpoint. 그래서 스냅의 요 작업 영역의 가운데 지점 있죠? 이 중앙 지점까지 포함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얘를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요.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지점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잘 잡혀요. 왜냐면
요 뒤에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도 객체잖아요. 그죠? 이 객체가 이 작업 영역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객체에 대한 스냅이 잡히는 건데, 자, 이 이 객체를 끄고 제가 이제 가운데를 잡으려고 하면은요, 아까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지점에 두면은 얘가 이렇게 스냅이 잡혔는데 지금은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업 영역에 대한 스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스냅 투 스프레드도 필요할 때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중앙점에 맞추는 거는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켜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거를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또 정중앙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냅도 너무 많이 켜져 있으면 오히려 다른 스냅들과 겹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동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스냅 투 마진. 그래서 우리 마진은 여백선이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여백선이 없기 때문에 이 여백에 스냅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여백선을 만들었다면 그 여백에도 스냅이 잡히도록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들도 그리드, 베이스라인 그리드, 가이드,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될 요 가이드 라인에도 스냅이 잡힐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뷰 메뉴에 보시면 쇼 그리드와 쇼 룰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그리드 체크 하면은 위에 이렇게 모는 종이가 생기게 되죠. 이 모는 종이에 스냅이 잡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모는 종이를 대고서 제가 작업을 할 때에 여기에 이 모는 종이에 스냅이 잡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 모는 종이는 켜놓고 작업하면 벌써 눈이 아프죠, 지금. 그래서 이 모는 종이는 보통 켜놓고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뷰 메뉴에서 쇼 룰러스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작업 영역 주변으로 눈금자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눈금자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또 밀리미터 단위나 요거는 지금 픽셀 단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1920 이렇게 딱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픽셀 단위라는 거죠. 이 작업의 이 이미지에, 그쵸? 단위에 맞춰서 이렇게 눈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눈금을 보고서 내가 또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눈금자 부분에서요. 눈금자를 클릭하면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금. 클릭하고 있으면 위아래 화살표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면은요. 선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선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눈금자에 또 이렇게 연장되어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눈금자를에 맞춰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라는 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200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자, 객체를 이 눈금 가이드 라인을 200에 맞춰 놓고서 객체를 이 가이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알아서 200 라인 선에 이렇게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는 왼쪽 눈금선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수직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에 맞춰 주신 다음에 자, 대신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놓고서 이렇게 스냅 베이스 라인에다가 이렇게 맞춰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도 베이스 라인이 요 가이드 스냅이 꺼져 있으면 당연히 스냅이 안 잡히게 되겠죠. 지금은 자, 이렇게 객체들을 빼고서 하면은 이렇게 스냅이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켜 두시고 작업을 하셔도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스냅 투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 우리 바운딩 박스는 뭐라고 했어요? 객체를 선택했을 때에 이 주변에 생기는 선택 박스가 바로 바운딩 박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객체끼리 우리 스냅을 할 때에는요, 이 바운딩 박스 스냅이 켜져 있어야 객체끼리 서로 이렇게 스냅을 잡아서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죠? 뒤에 배경이 자꾸 눌리니까 저 잠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에 맞춰서 스냅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켜져 있으면은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자, 이렇게 객체끼리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자, 이 선의 연장선과 이 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요 지점을 스냅을 잡고 싶어요. 이 위치에다가 내가 객체를 끌어서 이 모서리에 딱 맞춘 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다가 똑같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끌어서 당겨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바운딩 박스 스냅이 켜져 있으면 그냥 알아서 이 라인의 연장인 선이 알아서 그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스냅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냅 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같은 선상에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스냅들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껐다 켰다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다 켜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객체끼리 스냅을 잡을 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이 스냅들은 다 켜주시는 게 편해요. 위에 있는 것들은 뭐 그리드나 베이스라인 가이드가 없으면은 굳이 켜놓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꺼주셔도 되고요. 다음 스프레드는 우리 작업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업 영역에 또 스냅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켜두셔야 되겠고요. 이 마진, 여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백은요,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미 작업 영역을 만들었고 여백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도큐먼트 메뉴에 가신 다음에요. 여기에 보시면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마진 클릭 하시면 여기 include margins 체크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여백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탑은 위에서 여백을 얼마나 줄 거냐? 그러면 자, 일단은 한 1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픽셀이면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에요. 자, 나머지도 다 100 클릭하고서요. 키보드에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박스 클릭하고서 키보드에서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OK 하시면 자, 겉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생기죠. 자, 얘는 가이드예요. 눈금선에서 뽑아낸 가이드이고요. 자, 이 가이드 지금은 거추장스러워졌죠? 그러면 이 가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 영역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버리세요. 그리고 놓으면은요, 자, 가이드 사라집니다. 얘도 끌어서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백선만 남아있죠? 이 여백선에다 객체를 끌어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또 스냅선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백선에 스냅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객체 스냅은 무조건 이렇게 잘 켜두시고 작업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객체를요,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를 회전시키는 방법은요, 일단은 객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게 되죠. 이 바운딩 박스에, 자,
이 바운딩 박스에 점을 잡고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우리 요 크기를 변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크기 변경뿐만 아니라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중앙 상단에 보시면 하얀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뭔가 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하고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두루두루 돌리시면 되는데 자, 근데 나는 중간중간에 막 45도, 뭐 15도 이렇게 딱 맞추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보세요. Shift를 눌러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뚝뚝 끊기면서 가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 옆에 지금 각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15도마다 이렇게 딱 멈춰 서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내가 45도만큼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놓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Shift는요, 항상 우리가 직선으로만 갈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hift 기능은 원을 그릴 때에는 정원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동을 할 때에는 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나는 일직선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것도 Shift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일직선 자, 혹은 45도, 이렇게 90도, 180도 이렇게 저 45도, 15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Shift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다시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를 조금 잘 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가운데 점, 바운딩 박스의 요 가운데 지점 있죠? 이 가운데 지점을 그냥 직접적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지점에 살짝 위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요.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가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요. 얘는 뭐예요? 자,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자, 요 기울기를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한 객체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지점의 위쪽에다가 마우스 커서 대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때요?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기능을요,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박스에서 아예 수치값으로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선 패널을 또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뷰 메뉴에서 스튜디오, 다음에 트랜스폼을 찾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네요. 자, 트랜스폼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패널이 생기게 되죠. 자, 이 트랜스폼 패널을요. 이 오른쪽에다가 놓으시려면은 자, 이 트랜스폼 이름 쪽을 클릭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 두시려면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이 아래쪽에다가 이 패널이 끝나는 아래쪽 경계선쯤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 자, 파란색 이런 박스가 생기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놓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갖다 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얘를 빼가지고 이번에 왼쪽에 경계선, 이 패널의 왼쪽 경계선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왼쪽에다가 또 이렇게 한 줄 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줄 더 뭐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당연히 너무 작업 공간을 차지하니까 다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붙여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붙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요 주황색 객체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크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자, 이 크기가 나는 무조건 이 어떤 크기에 딱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폼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객체가 가로가 얼마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가로를 500에 500인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조정해서는 옆에도 분명히 수치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500에 500을 맞출 때까지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트랜스폼 패널을 보실게요. 트랜스폼 패널 보시면은요. 일단은 좌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좌표는 무슨 좌표냐? 왼쪽에 보시면 기준점이 있어요. 이 사각형의 기준점이 지금은 왼쪽 상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왼쪽 상단 점이 가장 크잖아요. 이거는 지금 기준이 왼쪽 상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 상단, 이 객체의 왼쪽 상단 모서리가 지금 1258.3 픽셀에 125 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좌표 값이고요. 이 작업 영역에서의 좌표 값이고요. 자, 확인해 보면은요. 1258이래요. 그러면 여기 눈금에서 보시면 거의 1258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125 픽셀. 자, 얘도 쭉 가서 눈금 확인해 보면 그쵸? 하나, 둘 해서 125 픽셀. 저 맞죠? 이렇게 해서 좌표 값이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 W와 H가 있죠? 그래서 width와 그 다음에 height 값입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 값을 입력함으로써 이 크기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500에 500 정사각형 그리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500 엔터 쳐줍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H값 클릭해서 500 엔터 쳐주면 자, 이렇게 크기가 변경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H값을 600 엔터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요거를 이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서 이 가로값을 더 800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800으로 늘어나면은 아래값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또 계산을 해가지고 치수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어렵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 비율을 그대로 두고서 가로값에 대한 크기로 이렇게 늘리고 싶다 하실 때에는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자물쇠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같은 모양이 있죠? 이 갈고리 모양을 클릭하시면은요. 저 위에와 그다음에 height 값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는 비율이 이 치수는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W 값 800 엔터 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비율 고정이기 때문에 저 W 값이 800이 되는 만큼 이 H 값도, height 값도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 크기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비율을 나는 다르게 하겠다 하시면 다시 이 자물쇠 모양 클릭하시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400에 400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크기 변경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R값과 S값이 있는데요. 자, R값은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회전값도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제가 이 객체를 회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션 하고서 30 엔터 치면은요. 자, 지금 얘가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죠? 그죠? 자, 근데 나는 얘는 제자리에 있고요. 얘는 제자리에 있고
여기 이 가운데에서 얘가 제자리에서 돌아갔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요 기준점 박스에서 가운데 중앙점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중앙점을 찍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객체의 중앙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30 엔터 하면 어때요? 제자리에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쉬어 값인데요. 우리가 요 중간 지점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양옆으로 기울기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쉬어 값 50 주면은요. 자, 우리 이번에는 기준이 또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저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또 객체를 변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객체 스냅과 그리고 요 객체의 편집, 수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